안녕하세요. 판매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꿈꾸는 이 팀장입니다. 이번에는요, 유통거인 롯데 이커머스 통합 플랫폼 롯데온의 몰락이라는 주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제가요, 여러분들 단톡방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? 그 단톡방에는요, 그 뭐 여러 가지 온라인 유통, 온라인 플랫폼들에 대한 얘기가 오가는데, 거기서 보다 보면, 아니, 요새 어떤 플랫폼이 좀 인기가 많구나, 어떤 쇼핑 플랫폼이 많이 나가느냐,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. 요새 오레이즈나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습니다. 그런데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쇼핑 플랫폼이 있어요. 그 단톡방에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았던 바로 이 롯데 이커머스 통합 플랫폼인 롯데온입니다. 아니 이 2020년도에 롯데온이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기대감을 줬었거든요. 왜냐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유통에 워낙 잔뼈가 굵은 롯데가 이 흩어져 있던 이커머스 플랫폼들을 딱 하나로 헤쳐모여 해서 뭔가 제대로 뭔가 만든다. 그래서 이 네이버와 쿠팡과 제대로 한번 싸워본다.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. 그래서 기대감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 이 롯데온 어떻게 됐을까요? 저희 단톡방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이 롯데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. 이 롯데 쇼핑은요, 이 실적을 한번 보세요. 27조 좀 매출은 쭉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. 2019년도부터 2022년도 실적을 갖고 왔는데 2019년도에는 17조 6,200억 정도 이 매출액을 기록을 했는데요. 2022년도 작년에는 15조 4,700억 요 정도 수준으로 계속 매출이 줄어들고 있죠. 그런데 비단 이 2019년도에서 2022년도 요 4년 동안만 그랬냐? 아니요. 2015년도인가 16년도에 약 매출 30조 원 요 최대치를 한번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작년에 절반 정도로 떨어진 거예요. 15조로. 한 8, 9년 만에 7년 정도 만에 매출이 절반, 30조에서 15조로 절반이 떨어진 거죠. 물론 이 영업이익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지금 당기순손실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냥 그런 어떤 유통회사로서 이 롯데쇼핑의 지금 입지는 계속적으로 어떤 쪼그라들고 있다.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때문에 어떤 반전의 계기로 이 이커머스 통합 플랫폼 롯데온을 낸 거겠죠. 이 롯데온이 2020년도에 처음 나왔습니다. 그런데 이 출시 때, 롯데온 출시 때 기대감이 되게 많았어요. 출시하기 전에 이 롯데 회장이 신동빈 회장이 뭐라 그랬냐면 연 1조 원의 적자를 내는 기업은 우리 경쟁 상대가 아니다. 사람들이 롯데온을 막 기대하면서 롯데온 뭐 앞으로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? 롯데온 어떻게 하실 겁니까?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 말 한 거죠. 연 1조 원의 적자를 내는 기업은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다.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? 누가 봐도 쿠팡이죠. 이 당시에 연 1조 원의 적자를 내는 회사의 유통회사는 쿠팡밖에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쿠팡은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다. 우리는 그렇게 연 1조 원이랑 되는 그런 쿠팡과 경쟁하고 싶지가 않아. 우리는 제대로 된 이 유통회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통합해서 나오면 제대로 이제 좀 싸워보겠다. 뭐 약간 요런 그리고 약간 쿠팡을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하는 그런 발언이었는데 요 발언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? 아, 여기 신동민 회장님 참 되게 이 포부가 컸었죠. 네, 그리고 되게 이런 당찬말 참 좋았는데 2년이 지난 지금은 쿠팡은 더 올라갔고요. 롯데온은 기대감이 전혀 지금 없어진 상황이 돼버렸다. 롯데온의 실적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롯데온의 실적 지금 매출과 영업손실 분기별로 제가 갖고 왔는데 2022년 1분기까지 매출이 280억입니다. 그런데 영업손실이 290억이에요. 2021년 1분기가 그렇습니다. 2분기도 매출액이 290억인데 영업손실이 320억이에요. 자, 가장 최근 거 2022년 1분기는 매출이 260억인데 영업손실이 매출액보다 더 많은 450억입니다. 이렇게 매출액만 봤을 때는 어떤 이런 규모를 좀 비교하기 힘들다. 그러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. 거래액으로 비교해보면 이 롯데온의 규모,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. 이 롯데온의 거래액을 한번 보시죠. 한 1년에 2021년 기준으로 한 해에 3조 약 4천억 원, 2021년 3조 4천억 원 정도의 거래액이 나왔습니다. 자, 요 거래액 3조 4천억이 거래액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연간? 마켓컬리 있죠? 컬리가 2조입니다. 컬리나 오늘의 집 여기가 연간 거래액이 약 2조예요.
그거보단 크죠, 롯데온이. 근데 롯데 이 컬리나 그 오늘의 집 같은 경우는 버티컬 서비스잖아요. 오늘의 집은 뭐 생활용품이나 가구 쪽, 그리고 컬리는 식품 쪽, 딱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롯데온은 그게 아니잖아요. 진짜 롯데 쇼핑에서 갖고 있는 그 이커머스 플랫폼들 다 끌어 모아서 다 있는 거라 정말 종합 쇼핑 플랫폼인데, 이 3조 4천억이라는 거는 좀 작다. 자, 그러면 비슷한 SSG랑은 어떨까? SSG 요 연합 있잖아요, 지마켓 연합. 여기는 약 20조입니다, 거래액이. 그러면 벌써 차이가 3조 4천억과 20조 차이가 어마어마하죠. 그리고 신동빈 회장님이 얘기했던 이 연간 1조 원의 적자 예산 우리 경쟁 상대가 아니라고 했던 쿠팡의 거래액은 연간 거래액이 작년 기준 44조입니다. 자, 그러면 3조 4천억 원. 롯데온은요, 10배가 더 차이가 나죠. 쿠팡이 거래액으로 따지면 롯데온보다 10배 이상 더 큰 플랫폼이라는 거죠. 롯데온이 정말 많이 기대를 했었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쪼그라들었다.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을까요? 뭐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예측들이 있긴 한데, 이 롯데나 신세계나 둘 다 이게 유통의 어떤 양강이었잖아요, 신세계와 롯데가. 그런데 두 업체의 문제는 뭐냐면 계열사들이 있다라는 거죠. 계열사들이 뭐 할인점, 백화점, 편의점, 뭐 전자, 뭐 이렇게 뭐 하이마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잖아요. 그런데 그 계열사들이 결코 서로한테 그렇게 엄청나게 협력적이지가 않습니다. 예를 들면 이 롯데온에서 어떤 제품을 팔았어요. 자, 기저귀를 팔았어. 그럼 이거를 백화점 실적으로 잡을 거냐, 할인마트, 롯데마트 실적으로 잡을 거냐, 이런 거부터. 그러니까 이 어떤 그 계열사들의 임원들 있잖아요. 임원들은 전체적인 전사적인 전체 총괄적인 걸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. 왜냐면 그 사람들은 계약직이란 말이죠. 그러면 롯데마트의 임원이면 롯데마트의 실적이 나야지 본인들이 재계약을 하고 계속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런데 롯데마트의 임원인데 롯데마트의 실적이 아니라 전체를 위한다고 롯데마트 실적을 깎아먹었다? 그럼 그 사람이 재계약할 수 있을까요? 이런 단순한 예만 보더라도 사실 같은 롯데 쇼핑 아래지만 뭐 롯데마트와 뭐 백화점과 이 전자 그 하이마트와 뭐 이런 데들이 협력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. 서로 자기네들 계열사들의 이익을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죠. 이거는 신세계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 신세계도 결국은 이마트와 백화점과 어떤 이커머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서로의 경쟁 뭐 이런 구도이기 때문에 이 생각보다 쿠팡이나 뭐 이런 한 회사들처럼 확확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. 저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. 그런데 이 롯데가 사실 이런 상태로 계속 주저앉을 수 없잖아요. 이 롯데 쇼핑 자체가 지금 매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7년 만에 매출도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절반으로. 그러면 뭔가 계속 바꿔야죠. 안 그러면 여기서 도태되고 이제 결국은 죽는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롯데에서도 또 하나를 투자하게 됩니다. 바로 뭐냐면 오카도라는 회사에 9,500억 원을 투자하면서 이 물류센터에 투자를 합니다. 그리고 롯데온을 요 이커머스를 자기네들은 이 럭셔리 요 제품 쪽이랑 그리고 식품 쪽 두 군데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겠다. 이 오카도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이 영국의 회사인데요. 이 물류 시스템, 자동화된 물류 시스템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파는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오카도라는 회사는 본인들이 유통회사하면서 거기서 테스트를 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자동화 물류센터의 어떤 그 시스템 그리고 어떤 그 식품들의 폐기율을 낮추는, 보통 식품의 어떤 이커머스 폐기율이 3%라고 합니다. 폐기율이라는 건 본인들이 제품을 매입을 한 다음에 실제 팔지도 못하고 그냥 버리는 게 3%라는 거죠. 평균적으로 그렇다고 해요. 근데 이 오카도는 0.4%라고 합니다. 평균적으로. 어마어마한 차이죠. 그러니까 요런 어떤 지금 이미 검증된 시스템을 한국에 도입을 해보겠다는 거죠. 그런데 이 오카도가 성공을 했던 어떤 그 물류 시스템 그 나라들이 한국과 이커머스 시장이 좀 사뭇 다르긴 합니다. 영국 시장과 이 한국 시장 좀 다르긴 한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는 지금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작년에 이 오카도와 협업해서 9,500억 원을 투자하겠다. 이거를 물류센터를 총 6개 자동화 물류센터를 짓는다고 하는데, 첫 물류센터를 2025년도에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. 2030년까지 6개를 짓는다고 하는데 좀 너무 늦어 보이지 않나요? 2025년도면 벌써 이 올해가 2023년이니까 내년도 아니고 내년 후년이에요. 그때 또 이커머스 시장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모르는데 생각보다 너무 늦다. 9,500원 투자, 약 그러니까 1조 원을 투자하는 거 사실 쉽지 않죠. 이렇게 1조 원을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는 회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?
그런데 정말 이 속도가 좀 너무 늦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. 롯데온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저도 이제 제 기억에 롯데온 처음 나온다고 했을 때 저희 직원들하고 대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. 롯데온 처음에 나오면 첫 서비스가 나왔을 때 기회가 있다. 이때 무조건 들어가고 광고도 해보고 최대한 한번 몰아보자. 그리고 이 롯데온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저희가 한 2달 안 돼서 포기했습니다. 아, 여기는 안 되겠다, 롯데온은. 저희 그래서 막 그때 그 롯데온 광고에도 신경 쓰고 막 롯데온에 한번 몰아보려고 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던 것 같거든요. 첫 서비스의 어떤 기회 때문에. 아, 이 좀, 지금 많이 좀 그 쿠팡이나 ssd.com이나 뭐 아니면 네이버에 비해서 많이 작아진 롯데온의 모습인데, 롯데 이커머스 플랫폼의 모습인데요. 이 오카도 좀 투자한 거, 물론 비록 좀 늦어 보이지만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이 롯데 어쨌든 유통의 거인이었잖아요. 정말 오랫동안 이 신세계와 양강을 이루면서 한 10년간, 뭐 15년간 이 유통시장을 지배해 왔는데, 이제 이커머스의 판도가 바뀌면서, 이커머스 쪽으로 판도가 바뀌면서 지금 막 몰락하고 있는데, 저는 이 어쨌든 이 오카도와 투자하고 물류센 투자하는 요게 어떤 반전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사실이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기대는 없다. 롯데온에 대한. 네, 오늘은요, 제가 롯데온, 롯데쇼핑, 롯데의 이커머스 통합 플랫폼 롯데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.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,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제가 이 채널 유지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.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